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의사들이 실수로 내리는 가장 흔한 노진 10가지.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먹거나 심각한 경우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의학적 고진을 당할 가능성이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진단 오류가 1200만 건으로 있는 매일 20명 중 1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연구의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의 절반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의 진단 개선을 위한 협회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크 크버그레버, MB는 보기 드문 질병이나 특색이 없거나 형태가 없는 성향의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큰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계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음은 의사들이 실수로 내리는 가장 흔한 노진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 노화. 이 질병은 비정상적으로 갑상선의 생산이 감소되면서 생기는데요. 증상은 슬픔과 피로, 체중 증가, 불면증, 근육통과 뻣뻣함, 변비, 건성 피부 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증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우울증과 노화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법은 TSH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대체로 수입돼 완치할 수 있습니다. 2.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졸중, 스트레스, 외상성 머리 부상. 파킨슨병은 뇌극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몸이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로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하여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병은 증상은 손, 팔, 다리 또는 머리의 떨림, 뻣뻣한 근육, 균형이나 걷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들은 의외로 알츠하이머, 뇌졸중, 스트레스, 외상성 머리 부상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전문의의 진찰소견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인데요. 흔히 파킨슨병 사촌이라고 불리는 파킨슨 유사증후군이 파킨슨병과 구별해야 할 중요한 질병으로 파킨슨 유사증후군에는 진행성 핵상마비, 다발성 신경계 위축,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 정상암내 수두증 등이 있습니다.
뇌자기공명 영상이나 뇌 PET 촬영 등이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전 세계에서 700만에서 1000만 명이 앓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파킨슨 병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 중 파킨슨 병에 걸릴 확률은 2에서 4%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에서 2% 위험과 비교됩니다. 섬유근 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근 육통은 전신 통증, 여러 곳의 압통, 오장중의 경직, 피로 및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전신근 육통과 피로감을 흠히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병명은 근육과인대, 건 등의 섬유성교원 조직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어느 연령층이나 발생할 수 있지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층에 흔합니다. 증상은 불안 또는 눈물증, 통증에 대한 민감성 증가, 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의사들은 의외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감과 신체 특정 부위들의 압통을 동반하는 전신 통증이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고 병력과 신체 소견에서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혈액검사와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항핵항체와 방사선 촬영 및 근전도 검사는 특별히 의심될 때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4억 명이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에서 4%에 해당합니다. 여성보다 남성보다 7배 더 높습니다. 올바른 섬유근통 진단을 얻는데 평균 5년이 걸립니다. 정상암 뇌수종, NPH,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정상암 뇌수종은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실의 확장이 치매와 보행장애, 소변장애, 뇌실금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의외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에는 뇌스캔, 두개내압 모니터링, 척추탭 또는 요추 카테터, 신경 심리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질병은 70세에서 75세의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MS, 바이러스 감염, 루퍼스, 알츠하이머병, 양극성 장애. 뇌와 척수의 죽삭 주변의 지방성 마리즙을 감싸는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탈수 질환과 흉터 형성으로 이어지는 염증 질환인데요.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 조정 부족, 균형 문제, 흐린 시력,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루퍼스, 알츠하이머병, 양극성 장애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는 환자의 90%에서 MS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MRI, 척수 꼭지 및 유발된 잠재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특정 신경의 경로를 따라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대체적으로 18세에서 40세 사이에 진단되며 MS가 있는 어린이는 성인 2에서 3%보다 발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 괄호닫고 6. 셀리악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크론병, 낭포성 섬유증. 셀리악병이란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셀리악병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며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후이주의 유아에서부터 1년 정도의 어린이에게서 글루텐 섭취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며 드물게는 성인이 된 후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 구토, 복통과 부푸름, 설사, 체중 감소, 빈혈, 다리 경련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크론병, 낭포성 섬유증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법으로 항체 혈액 검사와 소당 조직 검사가 있으며 미국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강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부비동, 간염, 섬유, 근육통, 루퍼스,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은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상실, 인후통, 목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의 통증, 설명되지 않은 근육과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유형으로는 부비동, 간염, 섬유, 근육통, 루퍼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개선에 비교적 효과가 있고 연구 결과가 축적된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정신치료의 한 형태로서 인지행동 요인이 증상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운동을 시작한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8. 루푸스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육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난치성 전신 질환입니다. 증상은 피로, 심장 및 배 손상, 발진, 조인트 페인트가 있습니다. 오진되는 유형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육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루푸스의 검사에는 자가항체 검사, 일반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이 있다. 루푸스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현재 루푸스의 10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이는 조기 진단, 치료제 및 치료 방법의 발달, 투석 및 신의식 등에 기인한 것인데요. 루푸스의 치료는 급성 악화를 치료하고 질병의 활성도를 적절히 억제하여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불안, 소화불량. 심장의 혈액 금고로 갑자기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심각한 응급 상황인데요. 증상은 가슴, 팔, 가슴뼈 아래의 불편, 함, 압박감, 무거움 또는 통증, 소화 불량 또는 질식 느낌, 가슴앓이, 기분이 들릴 수도 있음, 땀나기, 구토,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불안, 소화불량으로 오진할 수 있는데요. 진단 검사법은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에 심장 효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대개 심장에서 발견되지만 손상이 생기면 혈류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혈액 내 효소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의사는 심장마비의 크기와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대동맥 박리, 가슴앓이, 심장마비, 뇌졸중. 대동맥 박리란 어떠한 원인에서건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인터멀티역 대동맥 내강, 루민 안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 중막으로 파급되어 대동맥벽이 파급된 혈액에 의해서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동맥 박리가 시작된 지 2주 이내의 상태를 급성, 그 후의 것을 만성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슴이나 허리 통증, 의식상실, 호흡, 곤란, 땀나는 것,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에 비해서 맥박이 약한데요.
가슴앓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검사법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 자기 공명 조영술, MRI 및 경식도 심초음파, TEE 촬영이 가장 정확합니다. 60세에서 70세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몸이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로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하여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병은 증상은 손, 팔, 다리 또는 머리의 떨림, 뻣뻣한 근육, 균형이나 걷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들은 의외로 알츠하이머, 뇌졸중, 스트레스, 외상성 머리 부상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전문의의 진찰소견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인데요. 흔히 파킨슨병 사촌이라고 불리는 파킨슨 유사 증후군이 파킨슨병과 구별해야 할 중요한 질병으로 파킨슨 유사 증후군에는 진행성 핵상마비, 다발성 신경계 위축,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 정상암내 수두증 등이 있습니다. 뇌자기 공명 영상이나 뇌 PET 촬영 등이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전 세계에서 700만에서 1000만 명이 앓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 중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은 2에서 4%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에서 2% 위험과 비교됩니다. 섬유근 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근 육통은 전신 통증, 여러 곳의 압통, 오장중의 경직, 피로 및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전신근 육통과 피로감을 흔히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병명은 근육과인대, 건 등의 섬유성교원 조직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어느 연령층이나 발생할 수 있지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층에 흔합니다. 증상은 불안 또는 눈물증, 통증에 대한 민감성 증가, 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의사들은 의외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의사들이 실수로 내리는 가장 흔한 오진 10가지.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먹거나 심각한 경우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의학적 오진을 당할 가능성이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진단 오류가 1200만 건으로 인한 매일 20명 중 1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연구의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의 절반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의 진단 개선을 위한 협회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크 크버그레버, MB는 보기 드문 질병이나 특색이 없거나 형태가 없는 성향의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큰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계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음은 의사들이 실수로 내리는 가장 흔한 오진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 노화. 이 질병은 비정상적으로 갑상선의 생산이 감소되면서 생기는데요. 증상은 슬픔과 피로, 체중 증가, 불면증, 근육통과 뻣뻣함, 변비, 건성 피부 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증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우울증과 노화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법은 TSH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대체로 수입돼 완치할 수 있습니다. 2.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졸중, 스트레스, 외상성 머리 부상. 파킨슨병은 뇌극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도파민은 흡적 효과가 있고 연구 결과가 축적된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정신치료의 한 형태로서 인지행동 요인이 증상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운동을 시작한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8. 루푸스 만성피로증후군, 섬육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체계 이상으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난치성 전신질환입니다. 증상은 피로, 심장 및 폐 손상, 발진, 조인트 페인트가 있습니다. 오진되는 유형으로는 만성피로증후군, 섬육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루푸스의 검사에는 자가항체 검사, 일반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이 있다. 루푸스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현재 루푸스의 10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이는 조기 진단, 치료제 및 치료 방법의 발달, 투석 및 신의식 등에 기인한 것인데요. 루푸스의 치료는 급성 악화를 치료하고 질병의 활성도를 적절히 억제하여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불안, 소화불량. 심장의 혈액 금고로 갑자기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심각한 응급 상황인데요. 증상은 가슴, 팔, 가슴뼈 아래의 불편, 함, 압박감, 무거움 또는 통증, 소화 불량 또는 질식 느낌, 감과 신체 특정 부위들의 압통을 동반하는 전신 통증이 존재하면 진단할 수 있고 병력과 신체 소견에서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혈액검사와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항핵항체와 방사선 주화력 및 근전도 검사는 특별히 의심될 때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4억 명이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에서 4%에 해당합니다. 여성보다 남성보다 7배 더 높습니다. 올바른 섬유근통 진단을 얻는데 평균 5년이 걸립니다. 정상암 뇌수종, NPH,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정상암 뇌수종은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실의 확장이 치매와 보행장애, 소변장애, 뇌실금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의외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에는 뇌스캔, 두개내압 모니터링, 척추탭 또는 요추 카테터, 신경-심리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질병은 70세에서 75세의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MS, 바이러스 감염, 루퍼스, 알츠하이머병, 양극성 장애. 뇌와 척수의 죽삭 주변의 지방성 마리즙을 감싸는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탈수 질환과 흉터 형성으로 이어지는 염증 질환인데요.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 조정 부족, 균형 문제, 흐린 시력,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루퍼스, 알츠하이머병, 양극성 장애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는 환자의 90%에서 MS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MRI,
척수 꼭지 및 유발된 잠재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특정 신경의 경로를 따라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대체적으로 18세에서 40세 사이에 진단되며 MS가 있는 어린이는 성인 2에서 3%보다 발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 괄호 닫고 6. 셀리악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크론병 낭포성 섬유증 셀리악병이란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셀리악병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며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후이주의 유아에서부터 1년 정도의 어린이에게서 글루텐 섭취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며 드물게는 성인이 된 후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 구토, 복통과 부푸름, 설사, 체중 감소, 빈혈, 다리 경련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크론병, 낭포성 섬유증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법으로 항체혈액 검사와 소당 조직 검사가 있으며 미국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강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7) 만성피로, 증후군, 부비동, 간염, 섬유, 근육통, 루퍼스,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피로 증후군은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상실, 인후통, 목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의 통증, 설명되지 않은 근육과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유형으로는 부비동, 간염, 섬유, 근육통, 루퍼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개선에